엄마,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주세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부탁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녀가 다 커서 이젠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나이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그 모습, 과연 그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옳은 걸까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자식을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했던 부모님들, 그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까지 자식들에게 이런 부탁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부모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을 소진시킨다면 결국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자식들을 제대로 도울 수 없고 나의 삶도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만 투자하면 언젠가는 건강, 돈, 자기 스스로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희생도 사랑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좋은 마음에 베풀었다가 끝내 불행해지는 일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나이 들어서 건강을 무리하게 베풀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자식이 아프거나 힘들 때 언제나 부모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헌신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부모님들이 가족을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이 소진되어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마다 헌신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 덕분에 자식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무리가 온 영자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딸이 복직 준비를 하며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복직 시기가 다가오면서 손주를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래,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라고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더욱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에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염의 디스크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자 씨는 자신의 현 위치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간 몸도 마음도 골병 들겠다. 그제야 영자 씨는 자기 자신부터 챙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며 그만큼 자신의 건강과 삶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자 씨처럼 느끼고 있지 않나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자신을 너무나 희생하다 보면 건강을 잃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사라진 듯 허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돕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인색함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건강과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결국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자식을 도와줄 힘도
에너지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무조건 예스하고 응답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나를 돌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베풀지 말아야 할 것은 요청되지 않은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겪어본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주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조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명환 씨는 젊었을 때 큰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그는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 제오 씨가 작은 카페를 열었을 때 명환 씨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즘은 디저트를 함께 팔아야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거듭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고, 처음에는 제오 씨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점차 그의 반응은 냉담해졌습니다. 제오 씨는 처음에는 명환 씨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언이 불쾌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명환 씨는 다른 친구를 통해 제오 씨가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모두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형님은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제 사업을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요. 명환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조언을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경험이 친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언을 주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결정하는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명환 씨는 이제 자신이 조언을 주는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언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조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조언을 하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꼭 맞는 해답처럼 제시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해답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조언을 주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무작정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는 더욱 빠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저녁이 되고 계절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을 뒤로 미루며 타인의 요구에만 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혜경 씨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한때는 매우 바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언제나 가족을 위한 시간을 최우선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혜경 씨는 자신이 지나치게 남을 위해 시간을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부탁, 자녀들의 요구, 가족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한 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 자아를 찾는 시간은 전혀 없이 이른을 넘겼습니다. 동서, 이번 제사 때도 우리는 가게 때문에 바빠서 참석을 못해. 동서가 준비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부탁 좀 할게. 그런 형님의 부탁에 혜경 씨는 또 한 번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 시간도 없이 남 좋으라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녀는 가족과 남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시간을 뺏겨갔습니다. 손자들이 놀러라도 오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친구들의 부탁이 있으면 그것도 또 들어줘야 하고, 그 사이에서 혜경 씨는 자신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화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나서야 혜경 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씨는 마음을 먹고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생명이라는 제사의 규칙을 깨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시장에서 사는 것으로 혜경 씨는 자신을 위해 소위 반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요구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심성의 혜경 씨에겐 처음에는 힘든 일이었지만 거절할수록 몸이 편해지고 마음과 시간에도 여유가 생기니 그제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미술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내 시간에 몰입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차마 거절하지 못해 그동안 다른 사람의 요구에만 따라 살았던 그녀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은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혜경 씨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낍니다. 내 시간을 가지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구나. 예전엔 왜 몰랐을까? 이제 혜경 씨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줄게. 혜경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충분히 건강할 때만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소진시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혜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얼마나 쓰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것이 쌓이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과도한 친절은 배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기꺼이 돕고 자녀가 필요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절이란 말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과도하게 베푸는 친절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숙 씨는 항상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녀는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며 관계를 깊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점차 이 행동이 기대와 다르게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미숙 씨는 항상 계산을 도맡았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땐 작은 선물을 챙겨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듯 자리 잡았습니다. 미숙이가 오늘도 계산하는 거지? 우리는 미숙이만큼 잘 살지 않으니까.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을 때 미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온 걸까? 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돈을 내고 작은 선물을 주며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은근히 자신에게도 점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친절을 당연시 여겼고 그럴수록 미숙 씨는 자신의 자원을 더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이런 거 안 줘도 돼. 이러면 우리 부담스러워. 그 말은 미숙 씨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친구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기 위해 선물을 한 것이었지만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베풀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선물과 계산을 줄이고 대신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미숙 씨는 자신의 여유를 먼저 챙기고 필요할 때만 적절히 선물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친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과도한 친절은 종종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기쁨 없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풀 때는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절이란 물질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진정한 친절을 베풀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돌보고 내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자식에게라도 베풀면 안 됩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주식에 투자한 돈을 거의 다 잃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줘야 해요. 김 씨는 전화기를 들고 말을 하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는지 알지만 부모로서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줄게. 그렇게 김 씨는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금을 아들에게 보내며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하고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은 김 씨의 노후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지원하며 자신의 노후 준비를 미루었고 그 결과 노후가 되었지만 김 씨의 노후 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주식 실패로 인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경험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꽤 흔한 사례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자녀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해 자산을 소진하거나 빚을 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2023년 한국의 고령층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많은 이유가 자녀의 지원 때문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이 당연하지 않냐는 마음으로 김 씨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자신을 희생했고, 그 결과 결국 자신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노후 파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재정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돕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신이 건강하게 재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씨처럼 자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모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희생시키고 결국 나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자녀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재정을 쥐어짜며 자녀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부모도 자신을 위한 삶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리 자식이라도 베풀지 말아야 할 5가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한히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희생이 나 스스로를 소진시킨다면 결국 그 사랑이 자녀에게도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과도한 지원은 부모의 재정적 미래를 위협하고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